안녕하십니까. 가족 서비스 전문성 향상본부 본부장 김명희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3차 온라인 가족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포럼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비공개 형태로 진행이 되고 포럼 영상은 12월 17일 한건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오늘 포럼은 코로나19 이후 가족센터 비대면 상담 운영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 포럼에서 연구과제로 진행된 결과 일부 내용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김금옥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김금옥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렇게 그 영상으로 가족 포럼에 참여해 주시고 계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좋은 발제로 함께 해주고 계신 우리 홍은주 교수님, 그리고 자장을 맡아주신 이윤정 교수님, 그리고 토론에 함께 해주신 우리 변주수 센터장님, 강진아 센터장님, 그리고 김사라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 오늘 포럼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전례 없는 코로나 상황의 지속으로 일상의 대부분이 비대면으로 재편되고 있는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가족 상담 분야도 이런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런 비대면이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이후에 가족들의 심리 정서적인 위기가 또 증가하고 있어서 가족 상담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그런 또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가족센터에서 이 비대면 상담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과 이런 그 새로운 매뉴얼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게 정말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오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코로나19 이후에 가족센터 비대면 상담 운영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온라인 가족 포럼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어려운 시기에 비대면 가족 상담이 성장과 변화의 계기를 거쳐서 전국 가족센터에서 효과적인 그런 상담 방법으로 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폭넓은 토론이 이루어지고 오늘의 논의가 비대면 가족 상담 운영 방향의 새로운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애써주고 계시는 상담사를 비롯한 종사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수고하고 노력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국민들은 힘든 코로나19 이 국면을 이겨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도 그 뜻을 더해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든 가족의 삶이 보다 안정적이고 따뜻해질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 함께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을지대학교 아동학부 홍은주 교수님께서 비대면 가족 상담 운영과 환경 구현 방안 화상 상담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을지대학교 홍은주입니다. 연구에 대한 개요와 비대면 가족 상담 운영 현황 실태조사 결과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매뉴얼 초안을 마련하여 시범 운영한 결과 그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최종 개발된 비대면 화상 가족 상담 운영 매뉴얼의 내용과 마지막으로 시사점 및 그에 대한 재원 순으로 발표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연구 배경 및 목적입니다. 현재도 코로나 확진자가 7,000명이 넘는 상황인데 이렇게 코로나19와 같은 범지구적인 감염병 확산은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언제든지 다시 재발할 수 있고 또 현재도 계속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비대면 가족 상담이 대면 상담의 대환적인 차원이 아니라 독립적인 기능으로서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비대면 가족 상담 활성화를 위한 운영 방안 제안의 근거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2020년도 3월부터 21년 7월까지 이루어진 전국 가족센터의 비대면 가족 상담의 실태 조사 및 현황 분석이 요구되었습니다. 전국 가족센터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비대면 가족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게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표준화된 지침의 부재로 인해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고 또 이로 인해서 혼란과 업무 과부하, 직무 스트레스 가중을 통해 비대면 가족 상담 운영 실무자 및
상담자의 업무 효율성이 떨어져 있는 상태여서 저희가 업무 효율성 향상과 직무 만족도 향상을 위한 표준화된 비대면 가족 상담 운영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본 연구는 비대면 가족 상담 실태 조사를 통해서 비대면 가족 상담 환경 구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방안을 토대로 시범 운영을 한 뒤에 표준화된 운영 체계 구축 및 매뉴얼을 제안하여 안전하고 진일보한 상담 서비스가 제공되기를 기대합니다. 비대면 가족 상담 운영과 환경 구현 방안 연구에 있어서 연구 방법으로는 이제 3가지가 실시되었습니다. 문헌 고찰과 실태 조사, 또 그에 따른 자료 분석, 그리고 심층 면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연구 기간은 2021년 7월부터 11월까지 진행이 되었고, 실태 조사의 대상으로는 전국 가족센터 실무자, 그리고 상담자, 그리고 가족 상담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태조사 표본의 규모는 전국 203개소 가족센터 실무자 상담자 가족 상담 전문 인력으로 총 382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심층 면접이 이루어졌는데요. 심층 면접은 내부 전문가와 외부 전문가로 나누어서 설문지 조사를 하였고, 또 매뉴얼을 개발한 후에 그거에 대한 자문을 받았습니다. 또 환경 구현에 대해서는 비대면 화상 플랫폼 및 프로그램 전문가를 통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비대면 가족 상담 운영 현황 실태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태 조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1년 8월 25일부터 9월 3일까지 전국 203개소의 가족센터 실무자와 상담자, 그리고 가족 상담 전문 인력 총 382명을 대상으로 하였고요. 이를 대상으로 비대면 가족 상담 운영 현황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설문조사는 가족 상담 서비스의 안정성과 전문성 강화를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안전한 비대면 가족 상담 운영 및 환경 조성 지침 마련을 위한 조사 항목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료 분석에서는 전국 203개의 가족센터 가족상담팀에 전화를 통해서 또는 메일을 전달을 해서 실무자용 64부, 상담자용 164부, 가족상담 전문 인력 170부로 총 398부를 회수하였고, 이 중에서 오기재 및 중복 제출된 데이터를 제외하고 총 382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시범 운영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시범 운영은 대도시 한 곳, 중소도시 한 곳으로 이제 설정을 해서 뒤에 이제 발표 드리겠지만, 기준을 설정해서 그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으로 해서 시범 운영을 실시하였습니다. 실태 조사 결과입니다. 먼저 비대면 화상 가족 상담 실시 기관의 현황입니다. 현황 자료를 보시면 전체 가족센터 수와 비대면 화상 가족 상담을 실시하는 기관의 수로 되어 있습니다. 20개 센터 이상인 곳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서울은 100% 모두 비대면 화상 가족 상담을 실시하고 있었고, 경기도는 65% 이렇게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10개 센터 이하인 곳을 기준으로는 가장 많이 실시하고 있는 곳이 부산 75%, 인천 63%, 충북이 40%대를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도시의 경우에 비대면 화상 가족 상담을 실시하지 않는 기관도 있었습니다. 광주와 제주, 세종이 아직 실시하지 않고 있는 기관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중소도시의 경우에도 실시하고 있지 않지는 않지만, 이 결과에서는 화상 상담에 있어서 그 가지고 있는 장점을 발휘하는 부분이 조금 더 중소도시에서는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한 곳인 창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2개 곳 이상 실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역 및 직무별 실태조사 참여 인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무자 59명과 상담자 158명, 전문 인력 165명으로 총 382명을 대상으로 하였고요. 지역별 분포도는 그림과 같습니다. 응답자 비율도 그림과 같습니다. 이 부분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보시면 성별에 있어서는 남성과 여성에 있어서 여성이 너무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연령에 있어서는 주로 30대, 40대, 50대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비대면 가족 상담 운영 순위 및 운영 여부에 대한 결과입니다.
비대면 상담 운영의 1순위를 보면 대도시의 경우와 중소도시의 경우가 좀 다른 결과를 나타냈는데요. 대도시의 경우에는 비대면 화상 상담의 비율이 높았고,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그 중에서도 이제 전화 상담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운영 여부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었는데요. 대도시의 경우에는 이런 그 비대면 가족 상담을 운영하는 비율이 훨씬 높았고요. 중소도시에 있어서도 이제 높게 나타나기는 했지만 미운영의 사례가 대도시가 훨씬 적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앞서 이제 화상 상담만 포함한 결과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전화 상담을 포함하고 있었던 결과이기 때문에 중소도시가 조금 더 높게 미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영 경험에 있어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모두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높게 나타났고요. 미운영의 요인을 살펴본 결과 대도시와 중소도시 모두 기관 요인과 내담자 요인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비대면 화상 가족 상담 미운영 요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인데요. 먼저 기관 요인에서는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기반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는 의견이 높았고요. 그 다음으로는 대면 상담이 더 효과가 높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에서 그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상담자 요인에 있어서 대도시의 경우에는 비대면 상담 경험 부족에 따른 부담과 또 내담자와의 상호작용의 어려움이 높게 나타났고요.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비대면 가족 상담의 효과성이 아직 라포 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렵지 않겠냐라고 하는 인식에서 비대면 가족 상담 효과성 검증이 미비하다라는 것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비대면 상담 경험 부족에 따른 부담이 그 다음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담자 요인에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난 요인이 인터넷 인프라에 익숙하지 않은 내담자 특성 요인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내담자의 환경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비대면 화상 가족 상담 대상의 가구 특성 및 주호소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가구 특성을 보시면 대도시와 중소도시 모두 맞벌이 가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다음으로 한부모 가족이 높게 나타난 반면에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다문화 가족과 한부모 가족이 비슷한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주호소 문제에 있어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는데요.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이 부부 문제이고, 그 다음으로 자녀 문제, 그리고 이제 개인 심리적인 문제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대면 화상 가족 상담 시에 사용한 기기를 살펴봤습니다. 주로 어떤 기기를 사용했는지 살펴본 결과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모두 노트북을 비대면 상담에서 가장 많이 사용했고요. 그에 따른 서브 기기로는 노트북이 사용이 되다 보니까 상담의 비밀 보장 등의 이유로 이어폰 사용이 가장 많이 나타났습니다. 또 기관 보유기기에서도 비슷하게 노트북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에 따른 서브 기기인 헤드폰, 이어폰이 그 다음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대면 화상 가족 상담 운영 플랫폼 계정 및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플랫폼을 살펴본 결과 줌이 좀 압도적으로 높았고요. 그 다음으로 대도시의 경우에는 구름이라는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었고, 중소도시는 거의 대부분이 줌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용 계정에 있어서는 중소도시와 대도시가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요. 대도시의 경우에는 기관에서 개인 아이디를 부여해서 사용 계정을 하도록 하는 경우가 높았고, 그 다음으로 기관 전체 공유 아이디를 쓰는 경우가 높았는데,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기관 전체 공유 아이디를 쓰는 비율과 무료로 사용되는 개인 아이디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트워크 환경에 있어서는 이제 무선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경우가 중소도시, 대도시 모두 높게 나타났습니다. 비대면 화상 가족 상담 운영 시 비밀 보장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입니다. 상담 비밀 보장을 위한 노력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인데요. 대도시와 중소도시 모두 독립된 공간을 사용한다라는 것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상담 기록물 보안 방법으로도 대도시와 중소도시가 같은 결과를 나타냈는데요.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게 실적을 입력한 후에 폐기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보관하지 않는다라는 비율도 저희가 예상하지는 못했는데 이런 결과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개인 기기 보관 비밀번호를 설정해서 개인이 보관하는 것, 그 다음으로는 기관이 비밀번호를 설정해서 보관하는 방법, 이렇게 상담 기록물 보안 방법이 나타났습니다. 비대면 화상 가족 상담 운영 시에 동의서 서식이나 수집 방식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먼저 동의서 서식에 대해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가 다소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데요. 대도시의 경우에는 기관에서 비대면 서식으로 수정해서 동의서 양식을 쓰고 있었고, 중소도시에서는 대면 방식과 똑같은 서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집 방식에 있어서도 대도시와 중소도시가 다소 차이가 있는 결과를 보였는데요. 대도시의 경우에는 이제 수집 방식이 온라인 폼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메일로 수집하는 방식 순으로 나타났는데,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이메일로 수집하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온라인 폼을 사용하는 것, 그 다음으로 서면 작성 후에 사진으로 전송한다던가 온라인 폼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대면 화상 가족 상담 운영을 위한 매뉴얼 보유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기관 내에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는지의 여부, 기관 내 매뉴얼을 마련하는 방법, 그리고 매뉴얼 구성 요구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먼저 기관 내의 매뉴얼 보유 여부입니다. 대도시와 중소도시에서 모두 매뉴얼이 없다라는 보고가 높게 나타났고요. 대도시의 경우에는 매뉴얼을 보유한 경우가 그래도 좀 높게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중소도시는 더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또 기관 내 매뉴얼 마련 방법에 있어서 대도시와 중소도시 모두 기관 자체적으로 매뉴얼을 구축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매뉴얼을 사용한다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 매뉴얼의 구성 요구도에 있어서 요구도가 높은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개인정보 보호라든가 비밀보장 및 윤리 강령,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비대면 화상 가족 상담 운영 동기 및 시기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입니다. 먼저 비대면 화상 가족 상담 운영 동기에 있어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모두 비슷하게 높은 비율이 같은 걸로 나타났는데요.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이 지자체의 권고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이 이제 소속 기관의 제한, 그리고 이제 내담자의 제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소 차이가 있었던 것은 대도시의 경우에는 의뢰기관에서 제안하는 경우가 상담자가 제안하는 경우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는데,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의뢰기관에서 제안하는 경우보다 상담자가 제안하는 경우가 둘을 비교했을 때는 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비대면 화상 가족 상담 운영 시기를 살펴본 결과입니다. 대도시와 중소도시 모두 연속 상담, 즉 2회기 이상의 상담이 이루어졌을 때 화상 가족 상담 비대면으로 운영을 한다라고 보고가 되었고요.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다음으로는 접수 상담이나 종결 회기 때 한다라고 보고가 됐고,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접수 면접 시에 운영을 한다라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비대면 화상 가족 상담 대상의 진행 기간입니다. 비대면 화상 가족 상담 진행 기간에 있어서는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는데요. 대부분이 50분에서 60분 정도 진행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2인 이상 가족 상담의 경우에 상담 시간은 역시 50분에서 60분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다음으로 이제 40분에서 50분 이렇게 조금 더 짧아지는 결과가 그 다음 결과로 나타났고,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오히려 80분에서 90분으로 더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대면 화상 가족 상담을 위한 기관 내 교육 여부나 역량 강화 방법에 대한 결과입니다. 먼저 기관 내 교육 여부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입니다. 중소도시 그리고 대도시 모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요. 대도시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가 그 다음으로 나타난 반면에,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시행 초기에만 이루어진다라는 보고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교육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대도시의 경우에 상담자와 전문 인력 간의 차이가 있었는데요. 대도시 경우 상담자의 경우에는 교육에 참여한 경우가 높게 나타났지만 전문 인력의 경우에는 참여하지 않은 경우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상담자와 전문 인력 모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학습 방법에 있어서는 대도시의 상담자의 경우에는 기관 내 교육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지만 대도시 전문 인력의 경우에는 외부 교육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요.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상담자의 경우는 기관 내 교육과 외부 교육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전문 인력의 경우에는 외부 교육에 또 많이 의존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대면 화상 가족 상담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기관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입니다. 필요로 하는 기관의 노력에 대해서 대도시와 중소도시가 다소 차이가 있게 나타났는데요. 대도시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은 매뉴얼을 준비하는 것이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이 화상상담 전용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보고가 된 반면에 중소도시에서는 화상상담 전용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이 좀 더 우선시 되어야 된다라는 의견이었고 매뉴얼이 그 다음으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수치로 비대면 화상 상담실 환경 구성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추후에 구축해야 할 요소에 대해서는 그 실무자와 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한 결과인데요.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가장 높은 부분이 아무래도 비대면 화상 상담이다 보니 노트북을 활용하는 것이 많아서 그에 대한 그 준비가 많은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이제 운영 현황을 실태 조사를 통해서 그 결과를 정리해 보면 실태 조사에서 지역 간 격차가 분명하게 나타났고 매뉴얼 구성에 있어서 비밀 보장이나 윤리 강령,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안내가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고령자 및 다문화 가정과 같은 디지털 취약계층의 비중이 높아서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비대면 화상 가족 상담 매뉴얼 초안을 마련하고 시범 운영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비대면 화상 가족 상담 운영 매뉴얼 안은 일관된 운영 지침 마련을 통해서 안전하고 친일보한 가족 상담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하였고요. 가족센터 전문가 및 비대면 화상 상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마련하였습니다. 매뉴얼의 안은 크게 비대면 화상 가족 상담 운영과 비대면 화상 가족 상담 관련 정보 및 서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비대면 화상 가족 상담 운영에 대해서는 그 운영 과정, 서비스 과정, 실적 관리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비대면 화상 가족 상담 관련 정보 및 서식은 참여 동의서, 가상 배경화면, 윤리 및 관련 법령, 연계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시범 운영을 하는 것에 앞서서 이제 이 실태 조사에서 그 결과 과제로 주어진 것들을 살펴보면 이 시범 운영을 통해서 비대면 화상 가족 상담 시에 반영되어야 할 실질적인 요소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 그래서 거기에서 또 저희가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아왔던 가상 배경화면이라든가 서브 기기 이런 부분에 대한 재정비가 요구되었습니다. 사실 상담에서의 환경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비대면 화상으로 이루어지는 가상 공간에서의 상담 환경도 중요해서 이 가상 배경 화면에 대한 요구도가 상당히 구체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시범 운영 기간 상담자의 경험 공유를 통해서 상담 시에 돌발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처 방안 및 사전 검토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또 내담자를 위한 비대면 화상 가족 상담 안내서와 동의서 그리고 준비사항 체크리스트 그리고 비대면 화상 가족 상담 플랫폼 사용 안내서 등을 추가해서 실무자와 상담자의 구두 전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비대면 화상 가족 상담 시범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시범 운영은 기관을 몇 가지 기준을 두고 선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5가지 기준을 두고 선정을 했는데요. 가족센터에 해당하면서 이제 이후 그 이혼 전후 상담에 대한 그 우선 고려 사항을 좀 더
그 고려 사항에 넣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대면 화상 가족 상담을 진행하는 곳이면서 비대면 화상 그 상담의 플랫폼이 줌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그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줌을 사용하는 기관, 그리고 상근직 가족 상담자가 있는 기관이면서 비대면 화상 가족 상담 회기의 평균 횟수를 고려해서 대도시와 중소도시 각각 1개소씩 저희가 시범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범 운영에 대한 자발적인 의사를 밝힌 기관으로 한정해서 적극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혀주신 기관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에 부합되는 기관을 시범 운영 기관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시범 운영 실시에 대해서 보시면 이제 중소도시와 대도시 각각 1개소씩 운영을 했고, 기간은 2주간 운영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시범 운영 기관에서 이제 비대면 화상 가족 상담을 이제 매뉴얼을 개발한 초안을 제공을 해서 그 매뉴얼대로 2주간 이제 운영되는 것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디지털 기기를 대여하고 또 화상 플랫폼에서 사용할 대기 화면이나 가상 배경 화면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나온 결과를 반영했는데요. 비대면 화상 가족 상담 구조화 및 유의점과 관련된 시범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또 시범 운영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이나 보안 상황 등을 공유해서 매뉴얼에 보완하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다음은 비대면 화상 가족 상담 시범 운영 결과입니다. 비대면 화상 가족 상담 운영 매뉴얼을 제공하고 시범 운영을 통해서 그 실효성을 점검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수정 및 보완 작업을 거쳤는데요.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상 배경 화면 이미지에 대한 사용 제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은 가족센터의 공신력을 높이고 안전한 상담 환경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부분이었으며, 부정적인 측면에 따라서 몇 가지를 수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처음 만들어진 가상 배경 화면에는 법률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경고 메시지를 조금 강하게 제시를 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담자가 조금 위축되거나 긴장감을 가질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텍스트를 수정하고 색상을 배경 이미지와 좀 보다 조화롭게 변경을 했습니다. 또 두 번째 수정은 상담자가 그 비대면 환경에서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 흰색 복장일 경우에는 상담자의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요. 배경 화면을 이제 유색의 자연스러운 생활 공간 풍경으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가상 배경 화면은 처음 초안에서 이제 두 번째 가상 배경 화면이 바뀐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비대면 화상 가족 상담 시범 운영 결과입니다. 두 번째, 비대면 화상 가족 상담에서의 돌발 상황 파악과 이에 따른 대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는 결과가 나와서 시범 운영 기관 상담자들이 경험하는 돌발 상황을 파악하고 그 돌발 상황에 대한 빈도수와 대처 방안의 중요도를 고려해서 그 부분을 매뉴얼에 추가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비대면 화상 가족 상담 운영 관련 정보 및 서식을 추가하였습니다. 비대면 화상 가족 상담의 안전한 환경을 위해서 필요한 운영 서식을 수정하고 추가하였고, 비대면 화상 가족 상담 안내서와 이미지와 함께 시각화된 자료로 제시를 하고, 그 가족 상담 동의서라든가 안내 문자 발송, 그리고 사용하는 플랫폼에 대한 안내, 이런 것들을 다 시각화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비대면 화상 가족 상담 운영 매뉴얼 개발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 과정은 사전 준비 단계로는 그 환경을 조성하고 가족 상담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그리고 또 내담자와 상담자 모두 환경을 다 점검하는 것으로 사전 준비 단계에 넣었고요. 이에 따라 이제 동의서를 작성한 후에 진행을 하고, 그리고 사후 관리 단계로 상담 평가 및 추후 상담 여부를 고려하는 단계로 넣었습니다. 이게 이제 실적 시스템에 입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실적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은 동의서 작성하고 동의서부터 입력하는 것으로 넣었습니다. 사전 준비 단계에서 상담자는 공간적인 상담 환경 조성과 디지털 상담 환경 조성 부분을 준비해야 되는데, 특히 디지털 상담 환경 조성에서는 인터넷 환경이 어떤지에 대한 부분과 또 그 디지털 기기에 대한 필수 준비 사항을 체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시를 보시면 이제 위치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시각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비대면 화상 가족 상담 디지털 기기 환경 조성의 예시 시각화 자료입니다.
실제 운영되고 있는 곳에서 촬영을 한 것입니다. 또 내담자 부분에서 사전 준비 단계에서는 화상 상담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요라고 해서 이제 체크를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공간이라든가 기기, 인터넷 환경, 플랫폼까지 체크를 하도록 안내문을 만들었고요. 화상 상담 에티켓이라고 용어를 만들어서 지켜야 할 부분에 대해서 카메라 조정이라든가 상담 에티켓, 또 상담 중에 뭐 이동을 한다던가 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 그리고 돌발 상황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안내하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조정의 예시도 시각화 자료로 넣었고요. 개인정보 보호와 비밀 정보에 대한 안내문을 또 넣었습니다. 그리고 돌발 상황 및 대처 방안에 대해서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문을 넣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동의서 그리고 문자를 통해서 자세히 안내를 하도록 하고 명확히 이해했는지까지 확인하는 내용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또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와 관련된 대처 방안은 자주 묻는 질문이라는 항목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내담자와 사전에 그 대처 방법을 다 정해놓는 것을 권장했습니다. 돌발 상황에 따른 대처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으로 운영되고 있는 비대면 화상 상담이기 때문에 접속이 불안정한 경우, 그리고 비디오 기능은 되는데 오디오 기능이 안 되는 경우, 그리고 오디오의 하울링으로 소통이 어려울 경우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 방안으로 이제 해야 되는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또한 내담자가 사전에 안내 없이 화면을 끄거나 벗어나는 경우, 그리고 이제 이동 중이거나 공공장소에서 상담을 접속한다라는 경우, 그리고 화상 상담 중에 가족 등이 이제 화면에 갑자기 등장하는 경우,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상황들을 조금 나누어서 그 각각에 대한 대처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진행 단계에 있어서는 이제 참여 내담자 인원수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하였습니다. 가족 상담의 경우에도 1인이 참여하는 경우가 있고 2인 이상 모든 가족이 또 참여하는 경우가 있는 다양한 어떤 그 참여 인원이 있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서 이제 플랫폼 접속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안내를 넣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가족 관계 갈등이 있을 때에는 가족 각자가 다른 공간에서 다른 디지털 기기로 접속을 하면 도움이 된다는 부분을 추가하였습니다. 또 진행 단계의 상담 전 초기 상담 단계에서 상담자가 준비해야 될 요소, 그리고 연계하거나 위기 개입 시에 어떤 대처 방안, 그리고 사후 관리 단계, 이렇게 해서 각각의 진행 단계에 있어서의 대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 관리에 있어서도 비대면 화상 가족 상담의 경우에는 이제 화상 상담에 기록을 해야 하고, 또 내담자 정보에 대한 수정 불가 사항이라든가, 그리고 뭐 그 가족 수에 따라서 어떻게 기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내 사항을 넣었습니다. 또한 상담 기록 보관 및 폐기 지침을 넣어서 보관에 대한 사항과 암호화,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특별히 나중에 추가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폐기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 및 서식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화면을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화상 가족 상담 동의서의 양식과 또 관련 법령들, 그리고 윤리 강령, 이렇게, 그리고 플랫폼 대기 화면의 상태 어떻게 표시되는지, 그리고 플랫폼 가상 배경 화면, 그리고 가족 상담 준비 사항 체크리스트를 서비스 제공자 점검과 내담자 점검으로 나누어서 모두 체크하고 상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제공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플랫폼 사용 안내서를 지급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줌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어서요. 줌의 예를 넣었고 웹엑스의 예를 넣었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안전한 상담 환경 구현을 위한 운영 지침 마련에 이제 이 본 연구가 좀 의의를 가질 수 있겠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즉 뭐 비대면 가족 상담 활성화 방안을 모색을 하고 또 진일보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현재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필요한 이 비대면 화상 상담에 대한 교육이나 디지털 환경 마련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라고 봤습니다. 두 번째는 상담 인력의 전문성 향상과 기관별 정보 격차 감소, 그리고 서비스의 질 균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에는 기관 내 매뉴얼 구축 및 외부 기관의 매뉴얼을 차용을 해서 나름의 기준을 마련해서 각각 대응해 왔다면 이제는 공통된 매뉴얼을 통해서 기관별로 정보 격차를 줄이고 일관된 가족 상담, 비대면 화상 가족 상담에 대한 매뉴얼을 통해서 이 가족센터의 인력의 전문성 향상과 정보 격차를 줄이는 데 뭔가 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세 번째는 디지털 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상담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얻었는데요. 상담자들마다 교육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고 또 각 센터별로 그 교육에 대한 여부가 다 다르게 나타나서 진흥원 차원에서의 이런 디지털과 관련된 환경 구축 및 디지털 시민의식과 관련된 진흥원 차원의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네 번째는 가족센터 자체의 화상 플랫폼 및 다양한 화상 상담 콘텐츠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결론과 내담자 중심의 비대면 화상 가족 상담에 대한 연구가 후속 연구로 필요하겠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일한 비대면 화상 가족 상담 플랫폼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이 동일한 플랫폼과 동일한 매뉴얼을 가지고 그 비대면 화상 상담의 환경을 구축했을 때 각 기관별로 동일한 환경 안에서의 어려움이 파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진흥원에서 너무 이 시기적절한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 과제를 저희에게 기회를 주셔서 저희도 많은 공부가 됐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그 한가원에서 이렇게 이제 나온 결과를 실질적으로 현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용을 해주셔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잘 해주시면 이 비대면 화상 상담, 가족 상담이 가족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제 발표에 대한 토론이 이어지겠습니다. 토론은 좌장이신 호서대학교 이윤정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 발표에 관해서 토론수서의 좌장을 맡게 된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이윤정입니다. 먼저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각 센터 종사자분들과 직접 뵙지 못하고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인사드리게 된 점 많이 아쉽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립습니다. 아무쪼록 한가원 포럼을 통해서 소통하는 이 시간들이 비록 비대면이지만 각 센터 종사자분들과 교류와 나눔의 시간으로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주제 발표 비대면 가족 상담 운영구 환경 구현 방안 화상 상담을 중심으로라는 내용으로 을지대학교 아동학부 홍은조 교수님께서 올해 조사 분석하시고 개발하신 내용을 구체적으로 발표해 주셨습니다. 15년 이상 우리 가족센터의 전문 분야인 가족상담 분야가 코로나 상황이라는 새로운 국면에 대응하고 적응하기 위해서 비대면 사업 환경을 구축하고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시행착오가 있었고 그 효과에 대해서 여러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업 운영의 목적은 단 하나, 건강가정을 위한 지원이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도 발전을 위한 토론이 진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토론자 세 분을 모셨습니다. 세 분을 먼저 소개하고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아주실 우리 관악구 가족센터의 변주수 센터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토론을 맡아주실 우리 도봉구 가족센터의 강진아 센터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토론을 맡아주실 우리 경희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의 김사라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그러면 주제 발표 내용에 대해서 토론자분들의 의견을 순서대로 듣겠습니다. 먼저 관악구 가족센터 변주수 센터장님께서 가족센터 화상상담 운영 사례 관련돼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관악구 센터 변주수입니다. 저희 센터 비대면 상담 사업에 대해 현황과 그리고 성장, 성과 그리고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제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1년도 올해 개인 상담을 제외하고 가족 상담 실적이 총 930여 명쯤 됩니다. 그중에 비대면 상담이 900여 명이 되고요. 97% 가까이가 비대면 상담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3% 정도 대면 상담이 진행이 됐는데 이 경우는 굉장히 고위험군의 가족 문제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나 시급한 개입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독립적인 비대면 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 그리고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만 실시가 됐고요. 대부분은 다 비대면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실적으로 비교를 해보자면 19년도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 대면으로만 진행됐을 때 전체 1,900여 명 정도 저희가 실적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올해 2021년도 실적을 보면 2,750명 정도로 돼서 140%의 성장과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비대면인데도 이렇게 높은 성장률을 보인 이유가 뭘까를 고민을 해봤을 때는 아무래도 시간과 공간 제약이 적기 때문에 상담 접수 또는 당일 취소율이 굉장히 낮아져서 사업의 효율성을 우리가 제고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비대면 상담 사업으로 이제 저희가 센터의 성과와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과는 뭔가 비대면 사업이면 뭐 성과가 좀 더 떨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저희도 이제 우려와 염려를 했었는데요. 세 가지 측면에서 저희는 성과가 뭐 대면에 비해서 높았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대면과 상황했을 때 유사한 성과를 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다양한 가족의 문제, 갈등 이슈를 발굴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저희 센터 그 공간 특성상 그 내담자와 상담자의 안전상의 문제로 인해서 저희 상담실 공간이 사무실과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러 올 때 내담자가 좀 얼굴이 노출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좀 어떻게 뭐 상담 주제가 굉장히 좀 이제 본인들이 이제 좀 노출하고 싶지 않은 경우, 이럴 경우에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익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서 난임이라든지 그리고 재혼 가정, 입양 가정들의 참여율이 높아졌고요. 저희가 가족 상담의 34%까지 이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아시다시피 아동 학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입양 가족에 대한 임신 출산 관련된 상담을 저희가 했었는데요. 이제 난임 부부도 그렇고 입양 가족도 그렇고 본인들이 굉장히 좀 노출하기를 꺼려하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저희가 임신 출산 갈등 전문기관으로 제 기능을 지역사회에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저희가 이제 비대면 사업을 하면서 동시에 했던 것이 이제 상담 사업의 효과성 점검의 문항을 통해서 사전 사후를 통해 효과성을 보고 있었는데요. 그 결과에 따르면 그 내담자들이 본인의 문제를 원인을 발견하고 문제 해결 능력이 사전보다 사후에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이 났는데 대면 때에는 저희가 이런 검증을 하지 않아서 비교가 되지는 않지만 비대면 상담일지라도 여전히 사업의 효과는 있다. 그리고 이들의 심리적 자립 향상에 이 비대면 사업이라는 게 크게 불편한 요소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센터는 2020년도 4월부터 비대면 사업을 전면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코로나 시작하고 2개월 뒤에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2020년도 비대면 사업에 대한 데이터가 저희는 나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2020년도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통해서 개선을 했던 점이 이제 상담 사업에 관련해서는 비대면 상담 매뉴얼을 저희 나름의 고도화를 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단순히 줌 접속 사용, 이용 안내 정도에 그쳤다면 2021년도에는 물리적 환경, 디지털 환경, 아까 이제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상담 에티켓이라는 것으로 저희가 나름 만들어서 고도화 작업을 했고 그렇게 했다는 성장을 이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만 했는데 그전에는 접수를 계속 전화 상담으로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온라인으로 익숙한 세대들은 온라인 접수도 굉장히 선호를 하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해서 온라인 상담 접수 창구를 개설을 했고 상담 접수 문의 모든 거를 온라인으로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덕을 본 건 저희 실무자들입니다. 행정 소요 시간을 70% 이상 감소했다는 그런 좋은 점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위드 코로나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차세대 상담 운영 방식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그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해서 해야 하는 시점이 올 것이다. 이제 거기에서 어떤 준비를 저희 지역사회 센터들이 해야 할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하면서 올해 그 비대면과 대면을 병행한
저희 나름의 차세대 상담 운영 방식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 집단 상담에 저희가 이제 적용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난임 부부 대상으로 집단 상담을 할 때 대면과 비대면을 방식을 시도를 했고, 첫 번째 회기는 모든 가족들이 다 대면으로 해서 팀워크를 강화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두 번째는 원하는 가족은 대면, 원하지 않은 경우는 비대면으로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면과 비대면이 동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오픈 채팅방을 저희가 개설을 해서 더 필요하거나 부족한 부분은 그런 공간에서 공유를 하면서 강화를 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한 회 한 건 정도의 사업을 시행을 해서 효과가 얼마만큼 있었는지를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이 차세대 상담 운영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두 가지 병행 방법도 저희가 앞으로 잘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을 했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을 한다면 상담 사업에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걸 토대로 저희가 비대면 상담의 어떤 긍정적인 부분이 뭘까를 고민했는데, 그게 안정성과 편리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시공간에 그런 제약이 적어지면서 대기 취소와 당일 취소가 매우 감소를 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저희가 예산을 대비했을 때 모든 이 예산이 오롯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담자에게 돌아가게 되면서 이 상담을 모든 사람들이 이제 100% 이용할 수 있게 됐다는 점, 효율성이 높아졌던 점이 가장 좋았고요. 그리고 그 다문화 가족의 경우 저희가 상담을 할 때 언어적인 어려움으로 항상 가운데 저희가 통역사를 두고 전화를 통해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비대면 상담을 하니 동시에 3명이 한 화면에 잡히면서 이 상담의 다문화 가족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됐습니다. 그런 점이 굉장히 좋았던 점이고요. 그리고 뭐 무엇보다도 감염으로부터 우리가 안전하게 사업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이 그런 긍정적인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대면 상담을 하면서 어렵거나 앞으로 우리가 함께 고민이 필요한 부분은 대면 상담에 익숙한 상담사들의 기술적과 기능적인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대면으로 라포 형성에 익숙한 이 상담사들이다 보니 이 라포 형성의 소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교육적인 부분을 통해서 해소가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디지털 환경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 장애가 많이 발생을 했을 때 참 상담 사업이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리고 비대면 사업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에티켓이 했는데 그 에티켓이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괴리가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서로의 사실은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디지털 리터러시가 굉장히 취약한 집단, 그리고 고령 인구에 대한 미디어 활용,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과 지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저희 사업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비대면 상담 사업과 매뉴얼에 제언을 하자면, 첫 번째는 1인 개인 상담과 2인 이상의 가족 상담에 대한 매뉴얼에 대한 내용 차별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비대면이라는 것이 단순히 비대면 화상 통화, 화상 채팅이 아니라 AR, VR을 접목한 상담 기법에 대한 고민과 연구, 명상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개인 및 집단 상담에 대한 기술 발전을 반영한 진정한 비대면 상담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디지털 취약 집단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이제 다 같이 저희가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인데요.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 교육은 물론이고 이들이 기기가 없어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한 미디어 환경 조성과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입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변주수 가족센터장님께서 운영 사례, 즉 시범 사업 운영을 통해서 우리 비대면 가족 상담의 효과성, 기대 이상의 효과를 나타냈다고 느껴져요. 그 토론 내용을 듣고 보니까. 그래서 가능성과 희망적인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고, 또 AI, 메타버스만 얘기하시면서 나갈 방향까지도 말씀하시면서 토론 내용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두 번째 토론으로 우리
강진아 센터장님께서 우리 도봉구 가족센터의 화상상담 운영 사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토론 이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대면 가족상담 운영과 환경 구현 방안에 관한 홍은주 교수님의 발표와 제안을 잘 들었습니다. 제3차 온라인 포럼의 토론자로 도봉구 센터의 화상 상담 사례를 발표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화상 상담이 더 이상 대안적 차원이 아닌 독립된 기능으로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한 연구는 매우 시적절하다고 여겨집니다. 또 상담 환경의 구현을 위한 FGI의 VR 전문가까지 참여했다는 것은 상담 영역의 확장이 이미 전통적인 상담 환경인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도봉구 가족센터의 화상상담 운영 경험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을 변화시킨 코로나19의 상황은 상담에서의 일상인 상담자와 내담자가 물리적 공간에서 만나 치료적 동맹을 맺는 당연한 상담 환경의 일상 역시 바꿔놓았습니다. 그동안 상담에 대한 정의에서 공통적인 부분으로 언급되었던 것은 내담자와 상담자가 실제로 만나는 경험을 전제로 하고 있었지만 팬데믹 사태로 인해 2019년 이후부터는 비대면 상담 환경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전화 상담 및 화상 상담이 없지는 않았지만 내담자들이 대면 상담을 더 선호하였기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했고 차선의 경우로만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이 지속되면서 사람들이 불안과 무기력 등의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하고 가족 내 갈등이 증가하여서 전통적인 대면 방식을 넘어서는 다양한 형태의 상담이 진행되어야 했기 때문에 저희 센터에서도 비대면 상담을 확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2차 포럼 연구 결과에서도 저희가 보았듯이 코로나라는 위기로 인해 폭증하는 수요에 비해서 상담은 교육, 문화 프로그램과는 달리 이용자들이 대면 상담의 참여 방식을 더 선호하고 있다는 한계를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변화의 초기에는 상황이 회복될 것이라고 여겨서 이용자들이 상담을 대면이 가능할 때까지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등의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작년 2020년 이후부터는 상대적으로 여전히 비대면 상담의 선호도가 낮기는 했지만 단계적 변화에 따라 대면과 비대면의 방식을 혼합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따라 센터 실무자들은 그 대응 전략으로 상담 접수 면접부터 구글 설문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비대면 상담의 운영 방식과 절차를 구조화하여 나름의 비대면 상담의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온라인 상담 신청 시 희망하는 필수 항목으로 상담 방법을 대면, 화상, 전화를 선택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고 화상 상담 진행 시 상담 동의서와 사전 사후 검사를 포함하는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도봉구 가족센터의 가족상담 진행 매뉴얼로 나름 제작해서 대면과 비대면인 화상과 전화 상담을 효율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외래 전문 상담 인력들에게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화상 상담을 신청할 경우에는 화상 상담 환경을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서 내담자 스스로 화상 상담의 장소, 접속기기, 보안에 대한 문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고 대면 상담을 희망할 경우에는 첫 상담에서 사전 검사지를 통해 방역 수칙 준수 및 백신 접종 확인 사항도 추가하는 등 안전한 상담 환경을 위한 구조화를 꼼꼼하게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저희 센터에서만 구조화하기에는 개인정보 보호나 데이터 관리 등을 위한 가족센터만의 보안 플랫폼의 구성 등에 대한 한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변화된 환경에서 추가되어야 할 디지털 상담 윤리에 대한 교육이 너무 필요했는데 아까 홍은주 교수님의 발제를 들으면서 표준화된 매뉴얼 안에 잘 보완되어 있어서 매우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화상 상담에 참여한 분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담자의 보고입니다. 화상 상담에 대한 본인의 수용적인 태도가 상담을 긍정적으로 경험하게 했는데 이는 내담자의 높은 동기와 적극성이 상담의 효과성을 가져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측면으로는 가족 구성원과의 공간 분리의 어려움을 보고하였습니다. 배우자의 재택근무, 자녀들의 온라인 수업 진행 등으로 집에 함께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이야기가 문 밖으로 새어나갈 것 같은 불안을 호소하는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환경의 연결이 끊기는 경우에는 상담 관계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이 드러났습니다. 상담자의 경우에는 화상 상담을 통해 모니터에 비춰지는 내담자의 얼굴 표정에 더 집중하게 되어서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었고, 상담자 스스로도 자신의 표정이나 손짓 등을 관찰할 수 있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으며, 내담자와 어떤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상담 관계에서 일어난 영향 탐색을 더 민감하게 할 수 있었다는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어려웠던 점으로는 가족들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회피 성향이 높은 가족 구성원은 화면에서 사라지거나 소극적 반응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화상 상담이라서 상담자가 가족 체계에 합류하거나 치료적 개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물리적 경계가 제거된 환경의 변화가 어려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막상 화상 상담을 진행해 보니 상담자와 내담자 모두 상담 결과에 비교적 양호한 만족도를 보여서 대면 상담이 어려운 환경에서의 화상 상담만의 장점은 분명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안전한 공간과 상담을 받는다는 사실이 노출되지 않아서 대면 상담을 피하던 내담자들이 오히려 자신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저희 센터에서 실시한 이혼 전후 지원 사업의 이혼 준비 학교와 같은 교육 프로그램은 기존 대면에서 참여율이 저조했던 반면 온라인으로 진행하자 30분 만에 마감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비대면 상담 환경 변화에 적응하며 화상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현실적인 어려움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대면 상담만을 희망하는 장기 대기자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위기 개입 시 연계 기관인 MOU 기관이나 경찰서, 법원 등에서는 대면 상담을 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이용자의 연령대가 높아지면 내담자의 디지털 기반이 함께 요구되는 화상 상담의 진행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저희 센터에서는 이러한 고민을 반영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와 단계 완화라는 변화에도 안정적으로 대면이지만 비접촉으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비접촉실 상담실을 빠르게 조성하여 위기에 있는 가족들에게 긴급한 치료적 개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접견실처럼 유리로 막힌 서로 다른 공간에서 스피커에 의존하는 상담이 매우 낯설었지만 화상 상담에서 또 발견하지 못했던 행동 관찰 평가가 가능하였고, 무엇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대면 상담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매우 긍정적인 경험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따라서 화상 상담의 효과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대면 상담에 비해 부족한 접촉의 한계를 분명히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토론을 준비하며 연구 결과에서 언급했던 화상 상담을 위한 안전한 플랫폼을 위한 기술 개발, 표준화된 매뉴얼 제작 등을 통한 상담자 훈련, 온라인에 적합한 상담 프로그램 개발 등과 같은 부분들이 화상 상담의 한계점들을 보완해 나가야 할 과제라 생각됩니다. 재난의 상황이 종결된 뒤에도 이후 화상 상담의 이용에 대한 요구는 지속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화상 상담이라는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절차가 온라인으로 마련되는 과정에서 실무자들의 소진 경험을 예방하는 조직적 차원의 노력과 실무자 개인의 노력이 함께하는 돌보는 자들에 대한 돌봄이 필요함을 기억해 보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진아 센터장님 토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강진아 센터장님, 도봉구 센터 역시 대면 그리고 비대면 혼합 가족 상담이 잘 안착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 내담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물론 어려움은 있지만 오히려 그 센터의 사업이 앞으로도 오히려 더 많이 확장돼서 가족 상담 사업이 더 잘 확산되면서 오히려 더 발전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제가 느끼는 그런 어떤 그 우려는 이 두 앞에서의 그 도봉구 센터와 관악구 센터 역시 둘 다 그 서울 지역이거든요. 근데 홍 교수님의 그 발표에서 서울 지역이 아닌 다른 센터인 경우에 이런 어떤 비대면 화상 가족 상담이 전혀 운영되고 있지 않은 그런 센터들도 있어요. 그래서 걱정스러운 부분들도 있어서 이런 그 화상 가족 상담이 더 확산될 수 있는 방법은 또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토론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럼 두 분 토론 말씀을 들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 토론자분 말씀을 듣겠는데요. 경희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의 김사라 교수님의 토론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희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김사라입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세라심리상담연구소의 소장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가족상담센터 상담서비스 운영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이제 비대면, 작년부터 저도 비대면에 대해서, 비대면 화상 상담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서 많이 느꼈던 거에, 비대면 화상 상담의 가장 큰 장점은 아이러니하게도 내담자의 얼굴을 볼 수 있다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면으로 하는 내담자는 결국 눈만 볼 수밖에 없는데 비대면으로 했었을 때는 서로 간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운영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 중에 좀 힘들었던 부분도 있었고 또 되게 좋았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초반에 코로나19 이후에 초반에서는 비대면으로 했었을 때 누군가를 이제 새로운 세계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았던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 하면서 들었던 거는 근데 이게 정말로 잘 되고 있는 건가에 대한 의구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윤리적인 부분에서는 내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건가? 그리고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하게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책임감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센터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의 고민들이 되면서 많은 매뉴얼 작업들을 하게 됐었는데요. 초반에 이제 보통은 줌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줌 링크에 대해서 고지를 했었을 때 개인이 갖고 있는 것들, 개인이 갖고 있는 아이디를 통해서 고지를 하게 되다 보니 상담자의 개인정보들이 자꾸 유출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운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기계를 선택해서 거기에서 공통적으로 모두가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실제로 대면에서는 센터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대면에서는 누가 어떻게 상담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는 반면에 비대면에서는 장소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상담 선생님의 역량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라도 하나의 줌 링크를 공통으로 해서 그 시간대를 배분하는 그런 방법들도 사용하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줌으로 하게 되게 되면 또는 이제 화상으로 하게 되면 내담자는 상담실에 와볼 수 있는 기회가 없고 상담 선생님을 볼 수 있는 기회도 없습니다. 제가 이제 상담을 한 이후에 나중에 마지막 회에 봤던 내담자가 있는데 그 내담자가 했던 말이 너무 인상이 깊는데 선생님 처음 본 것 같네요. 근데 너무 어색해서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상담실 자체가 너무 어색한 느낌이 든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이후에는 이제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 상담실에 대한 소개와 그리고 영상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아까 홍은주 교수님도 얘기하셨는데 배경화면으로 상담실의 어떤 장면을 배경화면으로 그러니까 방이나 제가 주로 쓰고 있는 방이나 아니면 집단실이나 이런 배경화면으로 해서 보여줬을 때 혹시 대면으로 왔을 때 훨씬 더 친숙함을 느끼고 그리고 이제 상담에서도 조금 덜 불편해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방음이 되고 조용한 곳이 좋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거기에서 조금 더 나가서 우리가 상담실에는 기본적으로 1대1로 들어가서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있는 것처럼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상담실에 만약에 가능하다면 마련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비대면도 역시 공간만 다를 뿐이지 그 안에 치료사와 내담자가 함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공간이 지속적으로 동일한 장소에 마련될 때 훨씬 내담자와 상담자도 안정감 있게 이런 부분들이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다른 부분에서는 저는 이제 제가 표방하는 상담은 좀 따뜻한 상담이고 뭔가를 함께하는 그래서 때로는
뭐 아이스크림을 줄 때도 있고, 여름에는요, 뭐 겨울에는 따뜻한 차를 줄 수도 있는데, 비대면 안에서는 그럴 수 있는 공간들이 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 가족의 경우에서는 어떤 작업을 할 때 저는 메타포를 많이 사용해서 도구들을 사용해서 피규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사실 비대면에서는 그러한 부분에서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했던 방법 중에 하나는 약간 깜짝 선물처럼 선물 박스를 그러니까 상담을 할 때 사용할 선물 박스를 미리 내담자에게 보내서 그거를 통해서 같이 하면 약간 대면에서 하는 우리가 함께하는, 그리고 선생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도 같이 갖고 가면서, 그리고 가족 안에서의 그때 이제 분위기를 전환하는 데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크리스마스라면 약간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도구들을 보낸다거나 이런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상담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비대면 상담에서의 굉장히 좋은 장점이라고, 특히 가족 상담에서 저는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가족 평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아이들이 있는 집의 경우에는 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평가나 또는 부모님의 양육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했을 때 사실 상담실에 와서는 모두가 다 긴장하고 있고, 그리고 다 열심히 하고 싶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줄 수 없는데, 비대면의 경우에는 초반에는 특히 아이들이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미 디지털 기기에 익숙해 있어서요. 그래서 초반에는 어색하게 행동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집이기 때문에 자신이 원래 했던 대로 행동하게 되고, 그리고 부모님들도 역시 시간이 지나면 제가 있는 뜻 없는 뜻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평소 했던 행동들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그거를 토대로 실제 사례들을 토대로 가족에 대한 평가나 이런 부분들을 나눴을 때는 훨씬 더 상담에 있어서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비대면의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비대면에서는 제가 아쉽다라고 생각되는 점은 지속성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대면에서는 이 선생님이 날 좀 기다릴 텐데, 물론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훨씬 더 열심히 그러니까 열심히 비대면에서는 시간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책임감에 있어서 덜 책임감을 갖고 그냥 안 하면 되지, 연락이 안 되면 되지 이럴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대면에서는 약간의 책임감은 더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럴 때 비대면이 갖고 있는 그 단점이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중간에 끊긴다거나 어느 날 그냥 안 하고 싶어요 라고 문자로 그런 부분들을 보내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랬을 때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회기는 센터에서 물론 모든 센터가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대면으로 해서 어떤 여러 가지 윤리적인 고지나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먼저 말씀드리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진 후에, 그리고 비대면으로 했었을 때 조금 더 이 상담에 대해서도 효과적이고 지속기간도 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중간중간에 중간 점검이나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또는 5주 정도에 한 번 정도는 대면으로 해서 어땠었는지, 그리고 종결을 앞뒀을 때도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만나서 대면과 비대면이 병행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을 때 훨씬 상담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담자의 윤리와 더불어서 상담자의 저는 개인 정보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는데요. 초반에 저도 그랬지만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상담은 지속해야 되고 많은 것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쉽게 어떤 제가 갖고 있는 저의 뭐 메일이나 이런 정보들이 많이 노출됐었던 걸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랬을 때 개인적인 정보들이 요즘에는 하나만 알면 나머지들은 다 알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담자의 개인정보들을 좀 보호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관에서 좀 힘드시겠지만 기관에 따른, 그러니까 요즘에는 일반 전화가 아닌 핸드폰을 따로 구입을 해서 그걸로만 링크를 보낸다라던가 아니면 그쪽으로 해서 메일을 주고받는다라던가 연락을 받게 된다든가 이런 것들의 최소한의 개인 정보들이 필요하다라고, 개인 정보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자칫 비대면에서는 상담자의 얼굴이 상담자가 모르는 상황에서 녹음되거나 녹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내담자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고지를 꼭 하고 그리고 같이 나누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됐을 경우에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이런 상담에 대한 운영들이 잘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재난의 상황이 오기도 했지만 또 다른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것들을 활용하고 상담에서의 변화를 줄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도약의 길이 저는 될 거라고도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들과 그리고 어려움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렵다라고 끝나지 않고 다 변화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다라고 바라보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2년에는 저희가 또 어떻게 새로운 방법으로 상담을 진행할지 기대되는 또 다른 해이기도 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사라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토론 내용 중에서 비대면 그 가족 상담 내에서도 또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그 얼굴을 볼 수 있다라는 큰 장점, 그 말씀해 주신 내용이 굉장히 인상 깊게 또 마음에 남네요. 그리고 온라인 상담이나 오프라인 상담이나 또 동일한 공간에서의 어떤 그런 상담, 익숙한 상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이 기억에 남고요. 또 이 공감이라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키워드가 굉장히 마음에 남습니다. 그리고 이 그 비대면 가족 상담 안에서의 가족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그 부분이 있고요. 지금 이 세 분의 토론 내용을 듣다 보니까 이 비대면 가족 상담이 굉장히 중요한 이 가족 상담 파트에 있어서 그 새로운 발견, 새로운 효과성, 이 부분이 굉장히 뚜렷하게 남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이 종식된다 하더라도 이제는 그 효과를 알았기에 그 이전으로 종식된다 하더라도 그 이전으로 돌아가지는 못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의 토론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이 제안된 토론 내용에 대해서 오늘 또 굉장히 중요한 발표를 해주신 우리 홍은주 교수님께서는 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최종 제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홍 교수님. 네. 네, 이번 그 연구를 통해서 많은 그 현장의 소리도 듣고 또 현장에서 얼마나 지금 이러한 어떤 변화의 그 과도기에서 얼마나 노력을 하시는지를 잘 알 수 있었는데요. 오늘 그 또 현장에 계시는 센터장님 두 분과 또 현장에서도 상담을 하시고 또 교육도 하고 계시는 김사라 교수님의 토론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가 이제 이 연구를 하면서도 이제 공통적으로 저희 연구원들과 같이 느낀 것도 있었는데, 이게 지금 처음에는 대안으로 시작이 됐지만 이제는 독립된 하나의 어떤 방법으로 이제 안정이 돼야 될 것이고, 아까 이제 김사라 교수님께서 몇 가지 이제 제한점이 있긴 하지만 비대면으로 했을 경우에 오히려 이 비대면으로 하는 환경을 더 살려서 그 장점을 살려서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개발된다거나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그래서 주신 의견 중에 제 기억에도 좀 이렇게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가상 공간을 활용했을 때 오히려 자기 관찰이 가능하다는 점이 저는 너무나 기억에 남습니다.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상담에서 자기 객관화를 통해서 자기 인식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가족 상담을 화상으로 했을 때 자동적인 어떤 그 거울 기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 관찰에 용이한 하나의 장점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상담 현장에서 많은 메타포를 활용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이제 이 앱이라든가 이제 이쪽 관련된 디지털 관련된 연구자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그런 어떤 가상 공간에서의 상담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담 어떤 플랫폼이라든가 뭐 프로그램 앱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런 비대면 화상 가족 상담을 실시할 때 활용하도록 많이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게 또 다른 정말 그 더 상담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더 많이 이용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정말 할 일이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이쪽 분야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현장에서도 그렇고. 근데 저희가 연구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현장에서도 지금 빠르게 대응하시고 또 비대면 화상 상담을 또 빠르게 구축하셔서 운영을 하고 계셨던 센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연구가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기서 더 나아가야 할 방향 같은 것들을 더 이 현장과 연계해서 이쪽 비대면 가족 화상 상담에 대한 방향성을 또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코로나19 이후 가족센터 비대면 상담 운영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전문가들의 발제와 다양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제안해 주신 다양한 의견들은 추후 가족 서비스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차 온라인 가족 포럼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발표해 주신 홍 교수님 그리고 세 분의 토론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